여러분 안녕하세요. 22학년도 6월 모평 화투 문제 함께 살펴볼 손은정쌤입니다. 이번 화투 문제를 어떻게 푸셨는지 참 궁금해요. 선생님도 이제 시험지 받고 정말로 30분 딱 재서 와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앞부분은 괜찮았어. 내가 알고 있는 애들로 괜찮게 쉽게 풀렸어 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4페이지쯤 가면 약간 이런 문제들도 나오긴 했었을 겁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쭉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부분들 위주로 복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그림은 면심입방 구조를 갖는 금속 M 결정의 단위세포 모형과 단위세포의 면 A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면심입방 구조가 나와 있고요. 면심입방 구조라면 입자들이 꼭지점에 배열이 돼 있고, 그리고 면의 중심에 하나씩 더 배치가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한 면의 단면을 살펴보면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꼭지점에 입자들이 있고요. 면의 중심에 또 다른 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라고? 네, 면 B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면 B도 마찬가지지. 꼭지점에 입자들이 하나씩 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면의 중심에 또 다른 입자가 있습니다. 면 A랑 똑같은 모양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5번이요 라고 바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요런 단면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2번 문제 볼 건데요. 이게 참 모의평가 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실험을 통해서 탐구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들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출제되는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선가 봤을 법한 그림들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혹시 처음 보더라도 주어져 있는 실험들, 맞아, 이런 내용들이었었지 라고 생각을 해 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낼 수 있었을 거예요. 2번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역시 실험을 통해서 표면 장력에 대해서 학습한 후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만 봐도 많이 봤던 그림이죠.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었을 거고요. 쌤이랑 수능 특강, 수능 개념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봤던 그림들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는지 볼게요. 일단 가설을 세웠어요. 동일한 유리컵에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액체의 부피는 물이 에탄올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그 다음에 탐구 과정을 살펴봤더니 그림과 같이 유리컵에 표시된 선까지 물을 채우고요. 이제 동일한 동전을 한 개씩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넘치기 시작하면 동전을 넣는 걸 딱 멈추고 그때까지 동전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셀 거야 라는 건데, 동전을 하나씩 넣으면 물이 여기 컵의 끝에 딱 찼다고 해서 그 다음 동전을 넣으면 바로 물이 샜나요? 그렇지 않았죠? 조금 더 동전을 넣어도 이렇게 물이 컵 위쪽으로 볼록하게 솟아오르면서 동전이 몇 개 더 들어갔었어요. 이런 현상이 바로 표면 장력과 관련돼 있던 현상이었습니다. 표면 장력이란 액체들이 표면적을 최소로 하려고 하는 경향을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여기가 볼록 위로 볼록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위로 더 많이 볼록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용액의 부피가 더 커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용액의 부피가 더 커졌다라는 건 이 안에 더 많은 동전이 들어가고 있을 거야. 바로 그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에탄올을 사용을 해서 같은 실험을 반복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결론, 가설은 옳다. 가설은 맞습니다. 그럼 가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액체의 부피는 물이 에탄올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 부피가 물이 에탄올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는 표면 장력이 어떻다라는 소리야? 그렇죠. 물이 에탄올보다도 표면 장력이 더 큽니다 라는 소리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보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A랑 B 일단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A, 액체가 넘칠 때까지 동전이 몇 개 들어갔는지 였었고요. 동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표면 장력이 큰 거라고 했어. 물이 에탄올보다도 표면 장력이 더 크니까 넣은 동전의 수도 당연히 물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쉽게 여러분 해결했을 것 같고요. 니은 볼게요. 표면 장력은 누가 더 크다고? 네, 물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유리판에 떨어뜨린 같은 부피의 액체 방울은 물이 에탄올보다도 더 구형에 가깝다. 앞에서 표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위로 더 볼록합니다. 표면 장을 더 최소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라고 했고요. 이 말은 유리판에 떨어뜨렸을 때 더 볼록 그리고 얘네들 더 넙대대 이런 차이가 나타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더 표면적을 줄인 물이 더 동그란 모양을 나타내겠다. 에탄올이 조금 더 면적이 넓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디귿 4번 이렇게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1번, 2번을 이렇게 막 말로 설명하면서 온다고 지금 한 4분, 5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 시험장에서 봤을 때 1번 그렇게 고민 안 했죠? 바로 체크하셨을 거고 2번도 이거 표면 장력이네. 그럼 표면 장력, 동전수 이렇게 해서 거의 바로 해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죠?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데서 최대한 시간을 좀 세이브해야 우리가 뒤쪽에서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문제 볼 수 있었잖아. 그래서 개념 정확하게 확실하게 많이 봐두셔야 돼요. 이번엔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H2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H2의 끓는 점은 P1 기압에서 A 도시입니다. 라고 나왔고 우리 끓는 점이라고 한다면 외부의 압력과 증기 압력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의 온도를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액체와 기체의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증기 압력 곡선을 연결을 해본다면 네, 바로 만나는 이 지점에서의 온도가 A 도시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억이 바로 해결됐어요. A는 T2보다도 더 큽니까? 네, 맞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그럼 니은 볼게요. T1 그리고 P1에서 H2O의 상은 T1 그리고 P1 쭉 찾아가 주세요. 그러면 액체 상태이네. 근데 우리 고체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니은은 틀린 말. 그럼 이번에는 디귿 볼까요? T1, P2예요. T1, P2라고 한다면 고체와 액체가 공존할 수 있는 구간,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액체가 고체로 바뀌고 있는 어는 점,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텐데 문제를 쭉 더 읽어봤더니 H2O가 응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액체 상태였던 애들이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그럼 액체보다도 고체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가 더 낮아지고 있는 거죠. 엔탈피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발열 반응 델타 H는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지금 델타 H는 0보다 크니? 여기 당연히 틀린 말. 그래서 맞는 답은요. 1번 기억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 선생님 이거 저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네, 예전에 비슷한 문제들이 한번 기출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또 나왔죠. 4번 볼게요. 1기압에서 물질 X, Y, G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각각 HF, 그리고 HCl, 그리고 F2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정보를 봤더니 끓는 점은 HF가 가장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X의 끓는 점에서 Y와 G는 각각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X의 끓는 점은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Y는 X의 끓는 점에서 액체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Y의 입장에서는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은 거지. 내가 끓는 점이 X보다도 더 높았던 거야. 그래서 아직 나는 끓는 점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액체로 존재할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G의 입장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X의 끓는 점은 이미 내 기준에서 G의 입장에서 Z의 입장에서는 끓는 점을 더 넘어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미 기체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X, Y, G, Z의 바로 끓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안전하게 선 3개만 더 그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끓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증기압력 곡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X축은 물질의 온도, 그리고 Y축은 액체의 증기압력이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외부의 압력과 물질의 증기압력이 딱 만나는 순간 이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끓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HF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의 끓는 점에서 X와 Y와 Z는 각각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있는 애들이 X가 되겠지. 얘네들이 바로 X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Y라고 하는 애들은 아직 내 끓는 점에는 도달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액체로 존재할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Z의 입장에서는 내 기준에서는 이미 끓는 점이 넘어가 버렸네. 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물질 중에서도 끓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라고 하는 거 HF가 바로 Y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봐야겠죠. HCl랑 F2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모든 분자들에게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 분산력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분산력이라고 하면 분자의 크기 그리고 분자량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분자량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놓치면 안 되는 부분, 그치, 얘네들은 극성 분자잖아. 그럼 극성 분자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쌍극자 힘이 추가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이 더 클 거고요. 그럼 끓는 점이 더 높겠죠. 그럼 끓는 점이 더 높아요. 얘네들이 HCl이고요. 그 다음이 F2예요. 얘네들이 Z가 F2고요. X가 HCl입니다. 다 찾았어? 그럼 볼게요. 기억, Y는 HF입니다. 네, 맞습니다. 니은 볼까요? X에서 분자 사이에 쌍극자 힘이 존재합니까? 우리 써놨잖아. 네,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D는 기준 끓는 점은 Z가 Cl2보다도 낮다. Z가 누구였냐면요, F2였어요. F2랑 Cl2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둘 다 무극성 분자니까 여기에서는 무엇만 작용해? 분산력만 작용하고요. Cl2가 분자량이 더 크니까 분산력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거고, 그래서 끓는 점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됐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니은 디귿 5번 이렇게 체크할게요. 역시 연습이니까 쌤이랑 조금 천천히 하나하나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살펴봤지만 우리 실전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 해결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C3H8과 C2H2의 연소 반응에 대한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리고 C2H2에 대해서 분자량이 추가로 정보로 주어져 있는데 26이래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볼까요? 일단 기억을 보면 C3H8 얘네들에게 연소 반응이 흡열 반응이니, 일단 연소라고 하면 빛과 열을 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잖아.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으니까 델타 H가 0보다 더 작은 발열 반응이죠. 아유,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 네, 기억 땡. 니은 볼게요. 1g에 C2H2가 완전 연소될 때 반응 엔탈피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열화학 반응식의 기본 의미를 알고 있니? 정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우리 열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개수가 의미해 주는 게 뭐예요? 몰을 의미해 줬어요. 그럼 얘네들은 C2H2를 2몰 반응시키면 2600kJ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의 뜻이었다고. 근데 우리한테 지금 뭐 물어보냐면 1g을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질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써볼게요. 2몰 있습니다. 분자량 26이라고 했으니까요. 2 곱하기 26. 네, 52g을 연소시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됐냐면 2600kJ의 에너지가 방출됐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 얼마? 1g을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지금 여기를 52로 나눴으니까 똑같이 2600도 52로 나눠줘야겠지. 그럼 100
네, 그럼 얘네들 값 50 되겠습니다. 즉 1g 연소시키면요 50kJ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그래서 델타 H는 마이너스 50kJ 되겠습니다. 니은 맞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D급 볼게요. C3H8 그리고 C2H2가 각각 1몰씩 완전 연소되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무엇으로 판단하자고요? 개수가 의미해 주는 게 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1몰 연소하면 2220kJ만큼 열이 방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2몰 반응했을 때 요만큼이니까 1몰 반응하면 얘네들의 절반이겠죠. 얼마? 마이너스 1300kJ이 델타 H가 될 거예요. 그럼 출입하는 열의 양은 얘네가 더 많다. 그러면 디귿은 틀린 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 이렇게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아. 그래서 1페이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들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넘어올 수 있었어요. 이번엔 6번 볼게요. 이번 시험은 이런 탐구형 문제가 2개나 들어 있었네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 앞에서도 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정도 선에서 분명히 해결할 수 있고요. 심지어 힌트도 줬잖아, 위에. 삼투현상이라고. 삼투현상이 어떤 거였어요? 반투막을 사이에다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용액이 있을 때, 또는 용매와 용액이 있을 때 용매 분자들이 반투막을 통과하는 현상이었죠.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알짜 이동하는 현상, 그걸 삼투현상이라고 얘기했고요. 바로 그것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5% 포도당 수용액 100ml에 10g의 무 조각을 넣었습니다. 시간 t가 경과한 후 무 조각을 꺼내서 표면의 물기도 다 제거하고 질량을 측정을 했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5% 포도당 수용액 대신 10% 포도당 수용액을 사용해서 똑같은 실험을 또 한 번 했어요. 결과를 봤더니 어쨌든 무의 질량이 감소하더라 라는 거.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무, 그리고 무의 세포막들, 이런 애들이 반투막의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포도당 용액이 있었어요. 근데 쌤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 반투막을 사이에다 두고 용매, 즉 수분 H2O가 움직일 건데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근데 지금 무의 질량이 감소했다라는 건 이렇게 이동했을 거야 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바깥쪽에 포도당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농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니까 용매들이 더 알짜 이동이 크게 나타났겠지? 그럼 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분을 더 많이 뺏겨서 더 쪼글쪼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하거나 뭐 야채 이렇게 무치거나 할 때 야채에게 막 소금을 팡팡팡팡팡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어떻게 돼? 그치, 얘네들 더 이렇게 쪼글쪼글해진다고. 그게 바로 삼투현상이었었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수분을 더 많이 뺏긴 쪽 무의 질량이 더 가벼워질 겁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도 더 클 거야 까지 보고선 보기 봤더니 기억이 바로 이거다. 훌륭합니다. 기억은 바로 해결을 했어요. 니은 볼게요. 포도당 수용액 대신 이제 물을 사용해 주세요. 그럼 물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순수한 용매만 갖다 놓을 거야 라는 거고, 그럼 이쪽이 저농도, 무가 고농도가 되겠죠. 그럼 물은 요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무의 입장에서는 수분을 더 얻었으니까 질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 조각의 질량은 10g보다도 당연히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6번의 니은은 틀린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디귿. 우리가 방금 예시로 들었던 거. 이러한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소금을 뿌려놓은 배추에서 수분이 빠지는 현상, 삼투현상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오케이, 좋았어. 6번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순간 이렇게 움찔하게 돼요. 쌤만 그런가? 이제 알잖아. 선생님이 좀 이런 숫자와 수치에 조금 약해서 이럴 때 보면 더 집중을 하려고 해. 이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수를 자주 하는 파트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예요. 쌤이 올해 2학년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중간고사 그리고 뭐 모의고사 본 거 이런 거 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그건 실수였어요. 그거 원래 풀 수 있는데 실수였어요. 라고 정말로 많이 얘기해요. 사실 그렇잖아.
선생님도 30분 딱 시간 재고 풀면 원래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실수를 하는 영역이 있어. 근데 신기한 건 실수를 하는 방법이 계속 반복된다? 이번에 실수했던 게 다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한 번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약점은 이거야. 그래서 쌤이 이런 거 풀 때 진짜로 의식적으로 더 집중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문제 봤을 때 집중. 할 수 있다. 자, 그럼 7번 문제 보겠습니다. NaOH 1g이 녹아있는 1몰랄 농도의 NaOH 수용액에 물 Wg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의 농도 400ppm짜리를 만들었대.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떤 애 봐요? ppm이라고 하는 애들이 평가원 문제에서는 좀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ppm이라고 하는 것도 퍼센트 농도랑 같은 범주 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었고, 조금 더 큰 범주로 간다면 우리가 용액의 농도를 다룰 때 그 비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쌤은 이 문제도 그래서 최대한 일관되게 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비례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몰랄 농도고요. 1몰랄 농도라고 하면 용질 1몰이 용매 1kg, 즉 1000g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했으니까 1몰이면 결국 40g이 녹아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NaOH가 1g 녹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H2O는 그치, 비율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1대 25의 비율로 녹아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물을 추가해서 수용액의 농도를 400ppm으로 만들겠대. 근데 여러분 400ppm은 무슨 뜻? 그치, 용질이 400g 있습니다. 전체 용액 몇 g에 100만 중에. 근데 우리 지금 용질 얼마만큼만 사용하고 있냐면 용질 1g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비례식 그대로 해결을 해준다면 결국 용액은 2500g 사용하고 있어 라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용액의 질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그치, 용매를 얼마만큼 첨가했니? 라는 거니까 용액 중에서 용매의 질량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2500 중에서도 1g을 빼줘야죠. 이게 바로 NaOH의 질량. 그럼 나머지가 용매의 질량인데 이미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냐면 25g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건 얼마? 2474g만큼 추가로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맞는 답이 2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쉽게 나온 농도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8번 문제 나올 건데요. 증기압력에 대한 자료이고요. 증기압력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눈으로 막 그래프 그려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려서 해결하셔도 훌륭하고요. 선생님처럼 잘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선 찍찍 2개만 그어보면 되는 거니까 선 그려서 해볼게요. 일단은 에탄올부터 생각을 해보면 30도씨에서 증기압력이 7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T1도씨가 됐더니 그때 증기압력이 얼마가 돼요? 300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세트산으로 넘어왔어요. 아세트산은 T1에서 증기압력이 78이래요. 그럼 여긴 거지. 그럼 같은 온도일 때 에탄올보다도 증기압력이 더 낮아?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그럼 더 맞아 볼게요. 증기압력이 300일 때 그때 온도가 얼마냐면 이때 온도가 T2래요. T2.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그렸으면 기억니은 디귿 다 해결했네요. 일단 T2는 30보다는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됐고요. 두 번째 니은 T2에서 증기압력은 누가 더 커? 네, 에탄올이 아세트산보다도 더 큰 거 확인했어요. 니은 맞는 말. 디귿 볼게요. 외부 압력이 240mm Hg일 때 사실 여기서는 240이라고 하는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 양쪽이 모두 동일한 외부 압력에서 끓는 점을 측정을 했을 때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
아세트산이 에탄올보다도 더 높아라고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맞는 답은 니은과 디귿 해서 8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봤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았어. 자, 그리고 나서 9번을 봤더니 산염기 평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죠.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 그냥 끄덕끄덕 맞아, 뭐 저런 거지. 완충용액이란 저런 거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9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그린 가와 나는 25도씨 혼합수용액 A와 B를 만드는 과정을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pH는 A와 B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A 수용액을 보면 아세트산 약산과 아세트산 나트륨, 즉 약산의 짜겸기를 1대1로 섞어서 만든 용액이죠. 이런 용액을 뭐라고 했었어? 그쵸. 이런 용액이 완충효과가 좋은 용액들이었습니다. 완충용액이에요. 나용액 볼게요. NaCl. 여러분, NaCl은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염이어서 물에다 녹여도 수용액은 그냥 중성이에요.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본다면 그냥 소금물 만들어낸 거야. 거기에다 염산을 섞어요. 그러면 수소 이온이 들어왔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들어왔으니까 용액이 산성을 나타내겠죠. 그냥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용액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보고서 마저 보겠습니다. 궁금한 건 뭐냐면 일단 기억. 가에서 사용한 아세트산 나트륨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입니까? 얘네들 보면 아세트산 약산과 NaOH 강염기가 중화 반응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산의 짜겸기 같은 애들은요, 상대적으로 그 세기가 세지면서 물을 가수분해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세트산 그리고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얘네들 덕분에 용액의 액성이 무엇이 된다?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볼게요. 0.01몰의 NaOH를 A에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형에 도달하면 수산화 이온의 양이 우리가 넣어준 양만큼 그대로 증가할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얘네들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의미를 이용을 해서 접근하셔도 되고요. 수치적으로 잠깐 계산을 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완충용액이잖아. 완충용액의 의미가 뭐야? 산이나 또는 염기 용액을 넣었을 때 pH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NaOH를 넣어주면 그 중에 일부는 완벽하게 다 이온으로 바뀌질 않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수산화 이온의 양은 0.01몰보다는 적게 증가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누가 그렇게 pH 변화를 좀 막아줄 수 있었냐면 바로 아세트산이 막아줄 수 있었어요. 0.1몰 농도, 그리고 얘네들 0.05리터 곱해주면 하나, 둘, 셋, 오케이, 0.05리터, 0.005몰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0.005몰과 우리가 넣어주는 NaOH 0.01몰 중에 그 절반 정도는 아세트산과 NaOH의 중화 반응을 일으켜낼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 얘네들 0.01몰 넣어줬는데 그 중에서도 0.005몰은 중화 반응으로 사라질 거니까 용액 속에는 0.005몰만큼 수산화 이온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판단이 디귿에서도 다시 나와요. 0.1몰 농도 HCl 10ml를 A와 B에 각각 넣었을 때 pH 어디에서 더 많이 감소하겠니? 완충용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완충을 시켜요. 어떻게 완충을 시켜? 여기서는 아세트산 이온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얘네들을 흡수를 해주면서 얘네들이랑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pH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는 일부는 완충 작용을 해낼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 하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지. 디귿이 틀린 거라고. 그럼 맞는 거 1번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10번 보겠습니다. 쭉쭉쭉 잘 넘어와. 10번도 용액의 농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역시 괜찮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쌤이 7번 문제 풀면서 얘기했었는데, 쌤은 농도 나오면 어떻게 접근한다고? 비례식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례식 이용해서 접근을 해봤어요. 그럼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A의 농도가 4%라고 했고요. 4%라고 하는 건 용의 100g 속에 용질이 4g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근데 A 수용액의 질량을 75g 사용했대.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은 3g 사용했어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기억. A의 몰 분율은 전체 물질의 몰수 중에서도 A의 몰수였고요. 그럼 전체 물질의 몰수 찾아보지 뭐. 일단 물의 몰수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액의 질량이 75고요. 그 중에서도 3g이 용질이야. 그럼 용매는 72g이지. 그리고 분자량 나눠주면 이게 물의 몰수. 그 다음에 용질 3g 있어요. 분자량 60으로 나눠주면 네, 이게 용질의 몰수. 전체 중에서도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양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20분의 1. 얘네들도 20분의 1. 그럼 얘는 9분의 8이니까 2분의 8이니까 20분의 80. 그럼 결국 얘네들 81분의 1 이렇게 나왔네? 오, 기억이 맞아. 자, 그럼 니은도 해결할 수 있겠지. 증기압력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우리 용액의 증기압력 어떻게 구해요? 용매의 몰분율 곱하기 용매의 증기압력 곱해줬다고요. 근데 용질이 몰분율이 81분의 1이니까 나머지 용매가 차지하는 건 81분의 80이죠. 그리고 용매의 증기압력 A라고 했습니다. 이게 용액의 증기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볼까요? A를 3g 추가로 더 넣을게. 그럼 3g 추가로 넣는다라는 거는 20분의 1몰 추가로 넣을 거야. 그럼 이때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했었죠? 맞습니다. 용질의 몰분율 곱하기 용매의 증기압력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용질의 몰분율 찾았잖아. 여기 조금만 더 수정할게요. 물의 몰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질의 양을 3g 추가로 더 넣어서 그 양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20분의 80 그리고 20분의 1몰 존재하는 데다가 20분의 1몰을 추가로 했었죠. 그러면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그치 이만큼 더 넣어주면 되지. 얘네들 계산해 보시면요 82분의 2 해서 41분의 1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용매의 증기압력 곱해주면 얘네들이 바로 증기압력 내림인데 틀렸죠. 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11번 같이 살펴볼까요? 11번.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NH3와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 그리고 두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쭉 나와 있고 이 자료로부터 FF 결합의 결합 에너지는 그리고 그 결합 에너지는 하면 아이고 그치 아유 부끄러. 네. 자 유치한 거 다시 나옵니다. 난 이 결혼 반대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그리고 이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가 FF의 결합 에너지를 알고 싶으면 어떤 화학 반응식을 열화학 반응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이걸 적용하려고 하고 봤더니 질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수소와 수소 사이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질소와 플로리는 주어져 있기는 해요. 그럼 얘네들을 보완할 수 있는 무슨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정보,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 봐요. 수소, 3몰 있는 거 똑같이 있죠. 질소와 수소, 암모니아 이몰도 똑같이 있어요. 거기에다 질소 3중 결합에 대한 정보는 이미 제공이 됐습니다. 이거 이용하면 두 번째 정보도 해석해낼 수 있어 라는 거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열화학 반응식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델타 H는 반응물질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질의 결합 에너지 빼기로 했으니까 질소와 질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에다가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더해주는데 분자가 3몰 있으니까 그치 결합 에너지에다가 3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줘야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해줄 건데 분자 하나당 질소 수소 결합이 3개 있으니까 2몰의 분자에는 총 6몰의 결합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값이 주어져 있죠. 얼마라고? 94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어디까지 정리가 되냐면 요것들만 남기고 정리가 됩니다. 수소, 수소 결합 에너지의 3배에서 질소와 수소 사이 결합 에너지의 6배를 빼주고 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035kJ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정리한 거죠. 그럼 두 번째 열화학 반응식 살펴볼게요.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주기. 그럼 델타 H라고 하는 거는 NH3가 2몰 있으니까 질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6몰 끊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로린과 플로린 사이의 결합 3몰 끊어주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뺍니다. 생성물 갈게요. NF3 2몰 있습니다. 그럼 총 6몰의 N과 F 사이의 결합 끊어줘야 되고 뭐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번에 얘네들은 그치 수소 3몰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네, 이게 A라는 소홀이 길다. 근데 여기까지 엄청 긴데 우리가 앞에서 이거 찾아놨거든? 똑같은 형태 찾아주세요. 수소 곱하기 3 그리고 질소 수소 곱하기 6 수소 곱하기 3 그리고 질소 수소 곱하기 6 찾았죠? 다른 게 뭐냐면 부호만 서로 반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호가 반대라면 그치 얘네들의 부호도 반대로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엔 지금 쌤이 주황색으로 밑줄 쳐놓은 애들까지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3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플로린의 결합 에너지 나올 거고 그리고 질소와 플로린 사이의 결합 에너지 B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6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 궁금한 거 이거야. 이거고요. 그러면 넘겨주고 3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3분의 A 그리고 2B 그리고 마이너스 345 였던 것 같은데요. 그쵸? 345. 와, 오랜만에 암산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과 똑같은 형태인 거 2번.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쌤은 지금 이거를 보여주려고 일일이 막 적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실전에서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 나만 조금 편한 기호로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랑 관련된 문제 등장했네요. 그림은 X와 Y의 부피를 압력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X와 Y의 온도는 각각 T켈빈 그리고 2T켈빈이에요 라는 정보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의 질량은 Y의 질량의 2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X의 질량을 EW라고 한다면 Y의 질량은 W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 보기에서 분자수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기체니까 PV나 nRT 이용하면 분자수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R 일정하니까 무시해주면 결국 분자수는 T분의 PV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대 Y 한번 비교해 볼게요. X T켈빈 그리고 압력 보면 2P일 때 3V 2P 곱하기 3V 해주시면 되고 Y 볼게요. 2T 켈빈이죠. 그리고 2T 켈빈 P 기압일 때 4V예요. P일 때 4V. 그럼 얘네들 해주면 이거 몇 대 몇 나와? 그치, 이거 그냥 3대 1입니다. 바로 정리되잖아.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찾고 났더니 이번에는 니은에서 분자량 찾으래. 그리고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럼 X와 Y 다시 생각해 볼게요. X와 Y의 질량비가 2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몰수비가 몇 대면 3대 1이라고 했죠. 그럼 결국 얘네들은 2대 3. 분자량비가 2대 3이라고. 그러면 X가 Y의 3분의 2배입니까? 분자량이요? 니은도 맞는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 이제 D급 볼게요.
디귿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밀도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X부터 볼까? X 지금 2W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T켈빈에서 2P 기압이면 3V라고 했는데 압력이 P라고 했으니까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부피 2배 되지. 그럼 6V가 될 거야. 거기에다가 원래는 T켈빈인데 2T켈빈으로 또 절대온도도 2배 됐어? 그럼 부피가 또 2배 돼야지. 그래서 부피 12V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Y도 마찬가지. 일단은 Wg 있어요. 근데 Y는 P 기압일 때 4V거든요. 근데 잘 봤더니 T켈빈으로 온도를 바꿔줬어요. 원래 2T켈빈이었는데 T켈빈으로 절대온도 절반? 그럼 부피도 절반? 부피가 2V. 그래서 얘네들 밀도라고 하는 애들이 1대3의 비율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돼요. 우리 기체 그리고 막 분자량, 밀도 하면 어떤 식이 하나 생각나냐면 기체 분자량은 PV분의 WRT였고요. P분의 DRT였습니다. 근데 지금 밀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 T는 RT분의 MP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압력이 일정해요. 그리고 R도 상수니까 일정해요. 그럼 결국 X와 Y의 밀도 B는 T분의 분자량 되는 거야. 그러면 X 봐요. 2T일 때 아까 분자량 B가 2대3이라고 했죠. 2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Y 볼게요. T 켈빈일 때 아까 분자량 얼마? 3이라고 했지. 2대3의 비율이었죠. 그러면 1대3.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맞는 방법 적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3번 문제 볼게요. 산염기 평형과 산염기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여기선 외워야 되는 식들만 외우고 계셨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했어요. 일단 가부터 볼까요? 농도는 0.05 몰농도인데 pH가 3이래. 그럼 이 말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이고 그럼 얘네들은 루트 C, KA를 해놓은 결과입니다. 아는 거죠? C가 얼마야? C가 0.05야. 그럼 얘네들 쭉 대입을 해주면 결국 KA가 얼마가 돼야 이게 말이 되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바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도 살펴볼게요. 나 0.025 몰 농도 있어요. 그리고 이온화 상수가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똑같이 구하면 되겠지. 루트 C, KA. C가 얼마냐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리고 KA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더라. 라는 것까지 일단 다 찾고 기억을 봤어요. HB는 HA보다도 더 약산이다. 이거 뭘로 판단했냐면 KA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KA가 더 크니까 그리고 HB가 KA는 더 작으니까 더 약산입니다. 기억 맞는 말이에요. 이번엔 나를 볼까요? 나에서 뭐 물어보냐면 HB분의 B- 이거 찾는데 지금 문제에서 아예 약산입니다 라고 줬죠. 그럼 약산이면 우리가 HB를 넣어줘도 정말 일부가 이온화되고 대부분은 그냥 분자로 남아있어 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분자로 남아있어 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0.025몰 넣어줬잖아. 네,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 이거. 그러면 B-의 농도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B-는 결국 HB가 하이드로늄 수소 이온과 B- 이온으로 쪼개지면서 만들어진 거죠. 1대1의 계수비네. 그럼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B- 이온의 농도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가 되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도 더 작니? 아니요,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말.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디귿 볼게요. 10ml의 나와 10ml의 0.025몰 농도 NaOH를 혼합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똑같은 양을 혼합을 하는 거죠. 그럼 HB랑 NaOH를 똑같은 양을 혼합을 했기 때문에 H2O 그리고 NaB 남습니다.
그럼 NAB는 약산과 강염기로 만들어진 염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염은 B-가 물을 일부 가수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물을 가수분해하면서 수산화이온 만들어낼 거고요. 그럼 덕분에 용액은 pH가 7보다는 약간 높아지는 약산성 용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디귿 13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게요. 우리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아유 괜찮아. 요 정도면 이제 할 수 있어. 자, 이제 그리고서는 우리가 잠깐 순간 움찔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14번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 1, 2에 A와 B가 들어가 있는 거 나타냈죠. 그리고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킨 후 400켈빈에서 혼합기체 압력은 3분의 10 atm입니다. V1분의 V2는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시키려면 A랑 B가 각각 몇 몰씩이 있는지 알아야 1대1로 반응해서 1만큼 생깁니다. 뭐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몰수를 찾아볼 건데 그럼 몰수는 어떻게 찾냐면 PV는 nRT 이거 있잖아. 너무 훌륭한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거 사용할게요. 일단 R은 상수니까 항상 일정할 거고요. 그럼 몰수는 T분의 P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온도가 계속 제각각이기 때문에 온도 함부로 없애주시면 안 돼요. 자, 온도도 살려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A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80분의 PV 3V1 그러면 결국 160분의 V1이 되는 거죠. 그럼 B라고 하는 애들의 몰수도 마찬가지로 찾아볼게요. 320분의 PV 4V2 네, 편의상 이렇게 2 그럼 얘네들은 80분의 오케이 자 V2가 됐습니다. 이게 반응 전 그럼 반응 후에 뭐라고 했냐면 혼합기체 압력이 3분의 10 atm이 됐대요. 그러면 반응 후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는 400켈빈이라고 했죠. 압력이 3분의 10이에요. 그리고 기체들은 두 용기에 골고루 펼쳐져 있을 거기 때문에 V1 더하기 V2만큼 존재합니다. 땡땡 지워주고 나면 120분의 V1 더하기 120분의 V2까지도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정말 그동안 많이 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하는 거야. 그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기본적인 거 할 거예요. A와 B가 반응해서 C 만들어져요. 그럼 그때 전체 기체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하고 자, A가 1만큼 반응하면 B도 1만큼 반응해요. 그리고 C는 1만큼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만큼 감소해요. 이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먼저 반응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A가 먼저 반응으로 사용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60분의 V1만큼 다 사라지는 거고 그럼 전체적인 몰수 변화는 마이너스 160분의 V1만큼 될 거라고요. 처음에 넣어준 양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처음에 넣어준 A와 B 전체 양이 얼마였냐면 160분의 V1 더하기 80분의 V2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A가 다 반응하면 얼마만큼 사라진다고? 오케이, 160분의 V1만큼 사라집니다. 이게 반응 후 남은 기체 양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라고 우리 아까 정리해놨지? 120분의 V1 더하기 120분의 V2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 3, 3. 자,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V2는 6분의 2V1 되니까 V1 대 V2는 1대 2입니다. 그래서 V1분의 V2는 2예요. 왠지 답이 나왔으니까 이게 맞을 확률이 엄청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A가 먼저 반응으로 다 소모됐을 경우를 썼던 거고 그럼 만약에 이번에 B가 반응으로 다 소모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80분의 V2가 반응으로 사용이 돼요. 그럼 그만큼이 전체 몰수가 바뀌어야죠. 그럼 전체 원래 160분의 V1 그리고 80분의 V2
이만큼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반응으로 사용했으니까 반응 후 남아있는 전체 몰수는 이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했었냐면 그치 120분의 V1 더하기 120분의 V2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선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아도 바로 답이 보이는 게요. 우리가 이거 넘겨줄 거잖아.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넘겨주는 값이 있던 애들보다도 더 커. 그래서 넘겨주고 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돼버려. 부피가 마이너스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14번 반응에서는 A가 먼저 다 반응으로 사용되면서 V1 대 V2가 1대 2다. 이런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거 우리 정말 많이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가 다 사라지면 그만큼 전체 몰수가 줄어들 거야. 그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그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요. 2번 이렇게 체크해 봤어요. 이번에는 15번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15번 문제는 반응 속도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요 정도는 정말로 기본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점이죠?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이걸 선생님이 아까 오답률 이렇게 체크하고 와서 봤더니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한번 다시 꼭 꼼꼼하게 지금 쌤이랑 같이 볼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입니다. 그리고 K는 반응 속도 상수입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표는 강철 용기 1, 2, 3에서 진행되는 A와 B의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반응 전 1, 2, 3에는 A랑 B만 존재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죠. 용기 1을 보시면 반응 전 혼합 기체의 양은 0.2몰인데 그 중에서도 B는 10분의 2만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럼 B가 얼마만큼 있는 거야? 0.2에 10분의 2, 즉 0.04몰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의 부피가 2리터래요. 그러면 몰을 부피로 나눠주면 B의 몰농도 나오거든. 0.02몰농도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B의 몰농도가 0.02몰농도일 때 반응 속도가 A라고 합니다. 여러분 K는 온도가 일정하면 안 바뀌어. 지금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K는 일정한 거야. 우리는 농도랑 속도의 비율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용기 봐야죠. 두 번째 봤더니 초기 반응 속도가 2배가 됐대. 반응 속도가 2배가 됐다는 건 B의 농도가 2배가 됐다는 것. 근데 부피가 5리터네? 그럼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몰수 나오지. 그럼 몰수 얼마 나와? 0.2 나오네요. 0.04 곱하기 5. 그러면 전체 0.4 중에서도 B는 0.2만큼 있어. 절반만큼 있네. 2분의 1. 네, 몰 분율 0.5입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용기 볼게요. 전체 0.3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B는 10분의 4만큼만 가지고 있대요.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면 0.12만큼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용기의 부피가 6리터라고 했으니까 몰수를 부피로 나눠주면 0.02몰 농도지. 0.02몰 농도면 반응 속도 얼마라고 했어? A라고 했잖아. 끝. 기억 한번 확인해 볼게요. K는 대입해보면 돼요. 우리 첫 번째 대입해볼까요? 초기 반응 속도가 A입니다. K 곱하기 0.02몰 농도를 해줬더니 그럼 K가 얼마야? 50A지 뭐. 그리고 거기에다 1차 반응이니까 단위 퍼세크인 것까지 확인 다시 해주시면 돼요. 기억 맞는 말이죠? X는 0.5, Y는 A입니다. 끝. 5번. 봐봐. 괜찮잖아요. 우리 개념 공부했던 거 그대로 다 적용만 하는 문제였잖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틀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쌤이 오답률 보고 왔으니까 분명히 있다는 소리야. 네, 틀린 친구들은 저기 놓쳤다 하는 파트 찾으셨으면 그 부분 다음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걸로 집중하기. 16번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고요. 그림은 꼭지로 분리되어 있는 강철 용기에 들어가 있는 A, B, C가 각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까지 나타내줬습니다. 그리고 온도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양 용기에서 평형 상수값은 일정할 거야. 이거 바로 떠올랐죠? 그러면 우리 그거 써 먹어야지. 한번 써 볼게요. K라고 하는 애들은 A의 몰농도, 그리고 B의 몰농도, 그리고 C의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반응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몰수만 넣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몰 농도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용기부터 볼게요. A 4V리터 안에 1몰만큼 있고요. B 4V 안에 2몰 있습니다. C 4V 안에 1몰 있어요.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오케이 K는 2V야 라고 나왔고 온도가 똑같으니까 두 번째 용기도 마찬가지여야죠. 두 번째 용기 해볼게요. A V리터 안에 X몰 있고요. B V리터 안에 X몰 있습니다. 그리고 C V리터 안에 2X몰이 있어요. 없어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X분의 2V가 될 텐데 이게 이 값을 가져야 되니까 따라서 X는 얼마? 1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용기에 A는 1몰 있고요. B도 1몰 있고요. C도 2몰 있겠죠. 이런 상태인데 자 궁금한 거 봤어요. 기억 X는 나와버렸네. 자 니은 볼까요? 압력 P는 이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여러분 기체 나왔을 때 압력 요 정도 계산하는 건 자신 있지 않아요? PV는 nRT 사실 이거 쓰면 되잖아. 두 용기 보시면 온도 일정하고요. R도 일정해요. 상수니까 3몰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부피가 몇 배 됐어? V에서 4V로 4배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배가 돼야 곱했을 때 일정, 그래서 항상 일정.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2기압이라고 했거든요. 2기압의 4분의 1, 0.5기압이지. 네, 그래서 니은 바로 해결했어. 자, 그리고 나서 디귿입니다. 꼭지를 연 후 도달한 새로운 평형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꼭지를 열었어? 그럼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요. 그럼 그때 K랑 똑같은 형태의 식을 사용합니다. 어떤 거요? Q를 사용하죠. 그래서 Q를 이용해서 접근하셔도 되고요. 쌤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평형이었잖아. 꼭지를 열면 지금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용기 부피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용기 부피가 늘어나면 우리 어떻게 써? 순간적으로 압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어떻게든 압력을 높여보려고 어떻게든 몰수 늘려보려고 몰수가 늘어나는 반응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이쪽도 마찬가지지. 평형이었어? 용기 부피가 늘어났어? 어떻게든 입자수를 채워야겠어. 역반응. 양쪽에서 똑같이 역반응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B와 C 생각을 해보신다면 처음에 B 열자마자 3몰 있어요. C 열자마자 3몰 있어요. 그래서 B와 C의 그 몰수비가 똑같이 1 같은 양이 있었는데 지금 역반응이 진행이 될 거라고 했었죠. C의 양은 줄어들고 B의 양은 증가할 예정이니까 B, C 비율은 1보다도 더 작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래도 불안하잖아. 그럼 불안한 사람들은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 Q 이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뭐 해보지 뭐. 자, 그러면 전체 섞었으니까 5V가 됐고요. 이 안에 A가 얼마 있냐면 2몰 있습니다. 그리고 B 볼까요? 5V 안에 2, 1, 3만큼 있고요. C라고 하는 애들 봐요. 전체 5V 안에 3만큼 있어요. 땡땡 없어지면 2분의 5V 나왔고요. 2V보다 크잖아. 역반응 일어날 거다. 맞잖아. 네, 이렇게 해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기억과 니은 해서 3번 바로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괜찮아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대망의 4페이지가 남았습니다. 4페이지 조금만 하면 돼. 근데 4페이지에서도 여러분 봤더니 18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더라고. 근데 쌤은 솔직히 20번이 조금 더 어려웠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쌤들이 포인트만 잡을 수 있으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라는 거고요. 우리 국평 그리고 수능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야. 네,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잘하고 있다 응원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힘내서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림가는 A가 실린더에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냈고요. 나는 반응이 진행이 되어서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온도를 높여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냈는데 나에서 A와 B의 양은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가에서 우리가 사실 A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잖아. 그냥 쌤 마음대로 4N만큼 있다 라고 정했어요. 그러면 나에서 봐요. 온도 똑같죠? 기체의 압력도 똑같아요. 근데 부피가 절반이 됐어.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들의 몰수가 절반이 됐다. 2N이 됐다는 건데 A와 B의 양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N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3N 사라질 때 B는 N만큼 생겨났어요. 3N 사라질 때 N만큼 생겨났어요. 3대 1로 반응해요. A 대 B는 3대 1. 기억 틀렸네. B분의 A가 2분의 3이래.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다로 가는 동안 온도를 높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부피가 증가했어. 그럼 이 안에 기체의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R 일정합니다. 그리고 실린더 내부에 있는 기체들의 압력은 외부의 압력 1기압이랑 항상 일정해요. 그럼 부피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 몰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나오는데 부피 볼까요? V에서 3V로 3배 증가했죠. 근데 절대 온도는 2배밖에 안 증가했거든. 그럼 결국 나머지는 몰수가 2분의 3배만큼 증가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나에서 전체 2N몰 있었거든요. 그럼 반응 후에 이 안에는 3N몰의 기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던 이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나와요. A, B 그리고 몰수 변화. A가 3만큼 반응할 때 B는 1만큼 생성되고요. 그래서 전체 2만큼 감소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정반응이 진행됐다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몰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그럼 부호만 반대로 써주면 되겠다. B가 1만큼 반응할 때 A는 3만큼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만큼 증가할 거야. N2N에서부터 3N으로 전체 기체 양이 N만큼 증가했다면 B는 그거의 절반만큼 반응으로 참여한 거고 A는 1.5N만큼 생성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이 상태라고요. 그럼 여러분, 온도를 높였어요. 평형이 깨졌어요.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됐겠죠. 온도를 낮춘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흡열 반응이 역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 돼야겠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볼게요. 다 해서 A의 몰분율은 이라고 나왔는데, A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원래 N 있었는데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로 더 생겼어. 1.5N만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전체 3N 중에서도 A는 2.5N 존재하는 거고 6분의 5 존재합니다. 그래서 몰분율은 6분의 5. 이것도 맞는 말. 맞는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17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은 잘 해왔어. 자, 으쌰. 18번 넘어갈게요. 쌤이 얘기했죠. 18번은 이게 나는 20번보다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정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체의 부피, 압력, 그리고 질량, 몰수 이런 애들이 다 나와 있어서 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실험 과정을 보면 CH4 그리고 O2 그림과 같이 넣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얘네 둘이 반응을 했다라고 하고 두 물질 CH4랑 O2의 양이 그냥 W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W를 우리가 조금 다루기 편한 값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32로 넣었습니다. 괜히 32로 넣은 건 아니고요. 또 나름 이유가 있어요. CH4의 분자량이 16이고 O2의 분자량은 32잖아. 그럼 32로 넣으면 좀 편하지 않겠어? 네, 그럼 32. 그러면 CH4는 32g 속에 얼마만큼 있는 거냐면 2몰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O2 볼까요? 32 있었으면 1몰. 그런데 5, 5배. 오케이. 그래서 5몰 있는 상태입니다. 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2몰 반응할 때 얘네들은 4몰 반응할 거야. 됐죠? 그러면 CO2는 2몰 생성될 거고 H2O 4몰 생성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완결된 후 꼭지를 열고 온도를 T켈빈으로 유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기체들이 진공 용기 속까지 전체적으로 잘 골고루 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혼합 기체의 밀도가 이만큼이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 4분의 3W인데 W 얼마 넣기로 했어요? 32 넣기로 했겠죠. 그럼 32 넣어주세요. 그러면 24 나왔다. 오케이. 자, 24g/L. 이게 밀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체의 밀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반응이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기체만 생각해 주세요. CH4는 모두 반응으로 사라져서 없고요. O2 1몰 남았어요. 분자량이 30이니까 O2 32 남았습니다. CO2 2몰 생성됐어요. 분자량 44니까 88. 얘네들은 액체니까 제외. 그러면 전체 3 플러스 V 리터 안에 기체라고 하는 애들은 2개 더해주시면 120g이 들어가 있어요. 24 되려면 5로 나눴어야 되네. 따라서 부피는 얼마? 2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상대적인 그 비율만 이용을 해서 계속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적당한 값을 실제로 수치를 넣고 대입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다 과정 후 CO2의 부분 압력은 이라고 물어보니까 부분 압력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V나 NRT를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R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니까 결국 부피와 압력의 곱슬 몰수에 비례합니다. 라고 보고 왔었죠. 자, 그럼 첫 번째. 1기압 3리터, PV는 3이에요. 이 안에 기체가 몇 몰이 있다고 보고 왔냐면 2몰, 5몰, 처음에 7몰이 있다라고 보고 왔어요. 자, 반응이 쭉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CO2에 대해서 궁금해. CO2의 부분 압력을 이렇게 쓸게요. 그럼 CO2가 몇 리터 안에 펼쳐져 있냐면 전체 5리터 안에 골고루 펼쳐져 있다고. PV.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안에 CO2 얼마만큼 있어? 2몰만큼 있어. 그럼 따라서 비례식만 세워서 해결해주면 CO2가 얼마가 나오면 돼? 35분의 6이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에 맞는 답은요. 1번 이렇게 체크. 괜찮잖아. 여러분 W만 조금 적절한 숫자를 잡으셨으면요. 18번 할만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시험장에서는 잘 안 보일 거라는 거 쌤도 알아. 앞에서 막 국어 엄청 어려웠지, 수학도 어려웠지, 그리고 영어 풀었지, 또 다른 과탐 하나 풀었지, 그리고 한국사도 풀었구나. 정말로 끝에 가서 체력이 정말 바닥이 닿는데 이걸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정말로 잘 해낸 거니까 수고하셨고. 자, 이제 두 문제. 자, 두 문제. 19번 다음은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반응 속도시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네요. 표는 T켈빈에서 강철 용기 가와다에 A를 각각 넣은 후 반응이 진행이 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차 반응하면 너무 이제 감사하지 않아요? 1차 반응하면 왜 감사하냐면 반응물의 양이 절반 줄어들 거고 그거에 따라서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생성물이 증가하는 폭도 절반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 용기를 보시면 0에서 T로 가는 동안 B가 2.4만큼 생성이 됐죠. 또 T가 지나는 동안 이번에 1.2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또 T가 지나는 동안 이번에는 0.6만큼 생성이 됐어요. 증가하는 폭이 절반 되고 있죠. 방금 얘기했네. 그럼 이 T가 뭐라고? 반감기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온도에서 T라고 하는 애들이 반감기입니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에서도 살펴볼게요. 그러면 B만 이렇게 절반 줄어들면서 만들어지니? 아니요. C도 T가 지날 때마다 추가로 생성되는 양이 절반 줄어들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B의 몰농도 그리고 C의 몰농도도 변화량이 절반 줄어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보면 0.3만큼 증가했죠? 그럼 그 앞에서는 0.6만큼 증가했을 거고 그 앞에서는 1.2만큼 증가했을 거야. 그래서 반감기가 지났을 때 B와 C의 양은 1.2였을 거야. 나 용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나에서 A의 초기 농도가 1.6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반감기가 지났을 때 1.6에서 그거의 절반 0.8이 반응에 참여했다는 거고 그 덕분에 B 더하기 C가 얼마만큼 만들어져? 1.2만큼 만들어졌어요. 몇 대면? 2대 3의 비율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만큼 사라졌을 때 B 더하기 1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따라서 B는 2야 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요, 여러분 보기, 기억, 니은 다 해결했어. 이 반응의 반감기는 T이다, B는 2이다. 오케이, 다 해결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0에서 3t 동안 평균 반응 속도는, 자, 그러면 반응에 걸린 시간은 똑같으니까 이 시간 동안에 B가 얼마만큼 생성이 됐는지, 또는 A가 얼마만큼 소모가 됐는지, 또는 C가 얼마만큼 생성됐는지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둘 다 B가 있으니까 B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요. 가 용기에서는 B가 총 4.2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나 용기를 보면 B와 C를 더한 게 2.1만큼 증가했는데 아까 개수 B가 2대 1이랬죠. 그러면 2.1 중에서도 1.4가 B인 거고요. 0.7이 C인 거예요.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생성되는 물질들의 양이 3대 1이네. 반응 속도가 3대 1이네. 디귿 틀렸네. 3배인데 지금 2배라고 써놨잖아. 네, 땡.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 해서 3번 체크해 볼게요. 이제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괜찮았어요. 사실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이거를 뭔가 정석대로 풀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풀었을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T켈빈에서 농도로 정의되어 있는 평형상수 K입니다. 그림은 A가 강철 용기 가 그리고 실린더 나에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각각 나타냈어요. 근데 일단 초기 상태를 보자마자 어떤 게 보였냐면요. 두 개를 보시면 온도가 일정하죠? 1리터, 1리터도 똑같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양도 N 똑같아? 그럼 나에서 기체의 압력이 1기압이라면 가에서도 기체의 압력이 1기압이야. 사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도 보는 순간 여러분 판단했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마저 읽을게요. 가와 나에서 반응이 일어나 각각 평형상태 1과 2에 도달했을 때 1에서 B의 몰 분율은 11분의 6입니다. 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해보죠 뭐. 얘네들은 한번 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자, A 그리고 반응에서 E, B가 만들어져요. 처음에 A가 N만큼 반응에 존재했었죠. 자, 그 중에서 일부가 반응했고요. 그거의 2배만큼 B가 생성이 돼서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N-A 그리고 2A. 그럼 전체는 N 플러스 A 그리고 그 중에서도 B는 2A만큼 있어요 라는 건데 이게 바로 B의 몰 분율 11분의 6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 정리를 해보면 3N 더하기 3A는 11A 그래서 3N은 8A 그러면 A는 8분의 3N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8분의 3N을 넣어주면 A는 8분의 5N 남아있는 거고 B는 얼마만큼? 8분의 6N만큼 생성이 됐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기억 보기 잠깐 볼까요? 1에서 A의 부분 압력은 물어보는데 1에서 우리 A가 N몰 있을 때 기체의 압력이 1기압이었다. 근데 A의 양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때의 압력? 그렇지, 8분의 5 기압일 거야. 라는 게 너무 금방 풀렸죠. 기억 맞아요? 니은 볼까요?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K를 계산해달래요. 그럼 농도로 정의 한번 해보죠 뭐. 자, 지금 평형에 도달했을 때 상태 나타냈고요. 그때 용기가 1리터니까 결국 몰수를 몰농도라고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A의 몰수 8분의 5N이고요. 자, B의 몰수를 보면 8분의 6N입니다.
그런데 개수가 2니까 제곱해 줄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땡땡 없어지고 땡땡 없어지고 3, 3, 2 해주면 10분의 9n 이라고 바로 나왔네? 니은도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딕은 여기에서 혼합기체의 부피는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걸요? 아, 그러면 여기서 평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이 진행이 돼서 그러면 K를 뭐 계산을 해서 혼합기체의 부피 찾아야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7분의 10리터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으면 오케이인 거고 안 되면 10분의 7리터인 상태에서 평형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자. 네,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볼게요.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니까 압력은 항상 일정하죠. 그러면 부피가 변할 건데 기체가 N몰 있을 때 부피는 1리터였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7분의 10리터가 바로 평형 상태니 물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기체가 7분의 10N만큼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얘네들 살펴볼게요. A 그리고 B 그리고 전체 몰수 생각을 해본다면 A가 1만큼 사라질 때 B 2만큼 생성되니까 전체 1만큼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N에서부터 7분의 10N, 즉 7분의 3N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A는 7분의 3N이 반응으로 사용됐다라는 거고 B는 그거의 2배만큼 생성이 됐어요. 라고 하는 소리죠. 그럼 A가 얼마만큼 있냐면 처음에 N에서부터 7분의 3N 제외한 7분의 4N 몰 남았어요가 되는 거고요. B, 오케이, 7분의 6N만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얘네들을 대입하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K라고 하는 애들 7분의 10리터 안에 A가 7분의 4N만큼 있어요. 7분의 10리터 안에 B가 7분의 6N만큼 있고요. 얘네들 제곱해 줘 봐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신다면 사실 10분의 9N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게 딱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만 추가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쌤이 정리해드린다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는 맞아, 그때 그렇게 하면 됐지 생각만 해주시면 금방 해결이 돼요. 뭐냐면 쉬워. 우리 K라고 하는 거 구하려면 평형일 때 A의 몰농도 그리고 B의 몰농도의 제곱 이렇게 해주기로 했었죠. 그리고 기체니까 PV는 nRT 생각을 해본다면 A의 몰농도는 결국 부피분의 몰수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넘겨주고 넘겨줘서 RT분의 PA, A에 대한 부분 압력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넣어주는 거야. 그럼 RT분의 PA 그리고 B의 몰농도는 RT분의 PB의 제곱 그럼 결국 PA분의 PB 제곱 곱하기 RT분의 1이라고 정리하자고. 근데 결국 가나다나 온도 일정해, R도 일정해. 그럼 결국 뭐만 해주면 돼? 우리는 A의 부분 압력분의 B의 부분 압력의 제곱 이것만 서로 맞춰주면 돼 라는 소리. 그리고 사실 우리 첫 번째 기억에서 첫 번째 용기 가에서 A의 부분 압력 그리고 B의 부분 압력을 찾았거든요. A의 부분 압력이 얼마였었냐면요. A의 부분 압력이 8분의 5 기압이었습니다. 그러면 B는 얼마였냐면 8분의 6 기압이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대입을 해볼까? 그러면 8분의 5분의 8분의 6 곱하기 8분의 6 해주세요. 이렇게 제외될 거고 제거될 거고 그럼 10분의 9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용기 볼 거예요. A랑 B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냐면 7분의 4N 그리고 7분의 6N이어서 2대 3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내부의 기체 압력이 항상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A는 5분의 2기압, B는 5분의 3기압이 돼요. 됐니? 이거 그대로 대입할게요. 5분의 2기압분의 5분의 3기압 곱하기 5분의 3기압. 그럼 10분의 9. 맞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지금 쌤이 잠깐 정리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 관계만 이용하자 생각해 두면 금방 해결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본 거고, 정말로 선생님 저는 제대로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사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 나에서는 반응이 진행되면 부피도 변하고 물질의 몰수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농도로 접근을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네들 다시 한번 또 쓰는 거야.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어차피 전체 기압은 1기압이라고 했죠. 그럼 거기에서 A의 부분 압력은 어떻게 찾았냐면,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1기압 중에서도 A의 몰 분율, 그럼 B의 부분 압력은 전체 1기압 중에서도 B의 몰 분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압력이 몰 분율이라고요. 그러면 K,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10분의 9라고 하는 애들은 A의 몰 분율 그리고 B의 몰 분율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A의 몰 분율과 B의 몰 분율의 합은 얼마야?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두 개 연립하시면 금방 나와요. 요렇게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쌤이랑 같이 22학년도 6월 모평들 문제들 쭉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쉽다고 했는데 그렇죠. 중간중간 그래도 우리가 다시 보고 복습하고 생각해야 할 거리들은 중간중간 많았어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포인트 포인트 잡으면서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6월 모평 어땠었는지 이제 그 높은 데는 6월 모평 분석 특강에서 쌤이랑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쌤이랑 같이 정리해 봐요.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기특하고 이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